여러분, 혹시 역사책에서 배운 것처럼 정말 스페인의 500명이 아즈텍 제국의 수백만 명을 멸망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잠깐, 그 말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공개되지 않은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 건데, 이건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질병, 정치적 배신, 그리고 무기라는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문명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청해주세요. 1519년 4월,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스페인 정복자가 현재의 멕시코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아즈텍 제국은 약 500만에서 2,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반면 코르테스가 이끌고 온 스페인 원정대는 겨우 600명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500명이 거대한 제국을 멸망시켰다 라는 신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매우 기만적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오랫동안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겨온 진실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질병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온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들은 아즈텍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지 못한 질병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년 동안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인구들이 이 질병들에 노출되어 생존한 사람들이 번식하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이런 질병들과 접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생물학적 격차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즈텍 제국의 인구 중 약 90% 이상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90%입니다. 이는 가장 큰 대량 학살입니다. 스페인 정복군이 아즈텍 전사들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스페인이 의도하지 않게 가져온 미생물들이 대륙 전체를 황폐화시킨 것입니다. 코르테스의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질병의 전파자들이 중앙아메리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해안 지역의 무역상인들과 원주민들의 이동을 통해 질병은 내륙까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천연두는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1520년에서 1521년 사이에 테노치티틀란, 즉 아즈텍의 수도에서만 약 40만 명이 천연두로 인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정확히 코르테스가 아즈텍의 저항에 직면했던 시기였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포위된 상황에서 질병이 아즈텍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아니라 무너지는 면역체계 때문에 벌어진 참사였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요소인 배신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르테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페인 무기가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즈텍 제국이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즈텍은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지만 이 영토는 다양한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 국가들은 아즈텍 제국의 중앙정부, 특히 황제 몬테수마에 대해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몬테수마는 매년 엄청난 양의 조공금을 징수했습니다. 금, 옥수수, 목화, 그리고 전쟁 포로들까지 말입니다. 전쟁 포로들은 아즈텍의 종교적 의식에서 인신공양의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정복 지역들은 아즈텍 통치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코르테스가 도착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기회다. 이 외부인들을 이용해서 아즈텍 제국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입니다. 톨라스칼라라는 거대한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톨라스칼라는 오랫동안 아즈텍의 영향 아래 있었고 심지어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코르테스가 톨라스칼라에 도착했을 때 초기에는 전투를 벌였지만 곧 톨라스칼란 지도자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톨라스칼라는 스페인 군대에 수만 명의 전사들을 제공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코르테스의 600명이 아니라 톨라스칼라의 수만 명의 전사들과 스페인 군대의 조합이었습니다. 또한 코르테스는 다른 피정복 지역들도 동맹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아즈텍 황제 몬테수마의 자신의 형제 중 일부도 코르테스에게 도움을 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즈텍 제국이 외부 침략자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 붕괴와 함께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학자 찰스 시 만이 그에 져서 1491년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킨 최종 전투인 테노치티틀란 공략에서 스페인 군대의 비율은 전체 병력의 5% 미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동맹 도시 국가들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책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진실입니다. 한 명의 정복자가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제국 내부의 불만 세력들과 동맹을 맺은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소인 무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스페인의 우수한 무기 기술이 아즈텍의 멸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철제 갑옷, 칼, 그리고 무엇보다 화승총과 대포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장되고 왜곡된 진실입니다. 코르테스가 가져온 화승총의 개수는 몇 개 정도였을까요? 대략 10개에서 15개 정도였습니다. 대포는 10수개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수만 명의 아즈텍 전사들 앞에서는 무의미한 숫자입니다. 화승총은 장전이 느렸습니다. 매 발마다 화약을 채우고 불을 붙이는데 몇십 초가 걸렸습니다. 반면 아즈텍 전사들은 화살, 투창, 그리고 매끈한 검 같은 무기들을 사용했는데 이들은 훨씬 빠르게 연속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 무기의 진정한 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심리적 영향입니다. 아즈텍 사람들은 화승총과 대포의 큰 소리와 연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이것이 심리적 이점을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전투 이후 아즈텍 전사들은 이 무기들이 실제로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초기 전투에서 화승총의 효율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말입니다. 스페인 군대는 말을 탔습니다. 아즈텍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점이었습니다. 말을 탄 기병은 보병보다 이동성이 뛰어났고 전장에서 심리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아즈텍 전사들은 말을 죽이는 방법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화살로 말의 다리를 쏘거나 창으로 기병을 말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실제로 여러 스페인 기병들이 아즈텍 전사들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철제 갑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제 갑옷은 확실히 방어력이 뛰어났지만 열대 지역의 무더위 속에서 입으면 극도로 불편했습니다. 코르테스의 군인들은 무거운 철제 갑옷 때문에 지치고 약해졌을 것입니다. 반면 아즈텍 전사들은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방어구를 입었습니다. 그들의 방어구는 면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이것은 실제로 화살에 대해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무기의 이점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즈텍 전사들이 숫자와 땅에 대한 이해에서 유리했습니다. 만약 아즈텍 제국이 내부적으로 통일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질병이 없었다면 스페인 원정대는 완전히 패배했을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함께 작용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질병, 배신, 그리고 무기는 각각 개별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작용했을 때 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중 하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질병이 인구를 줄였고 배신이 군대를 약화시켰으며 무기는 심리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 순서로 생각해봅시다. 1519년 4월 코르테스가 도착합니다. 초기 몇 개월 동안 그는 동맹을 구축합니다. 톨라스칼라와의 동맹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1520년에 코르테스가 테노치티틀란에 도착하고 몬테수마를 사로잡습니다. 이것은 아즈텍 지도부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1520년 여름, 질병이 도시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황제 몬테수마는 사망합니다. 유명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스페인 군인들의 화살로 죽었거나 자신의 백성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1520년 후반부터 1521년 초반까지 질병은 테노치티틀란과 주변 지역을 계속해서 황폐화시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아즈텍 지도자들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병으로 인해 지도력을 상실합니다. 신임 황제 쿠아우테목은 충분한 준비 없이 권력을 이양받습니다. 그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병력이 질병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1521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최종적인 공략이 벌어집니다. 코르테스와 그의 동맹 세력들이 테노치티틀란을 포위합니다. 이 공략 기간 동안 질병은 계속해서 도시 내부를 황폐화시킵니다. 아즈텍 전사들은 한 번에 두 개의 적과 싸워야 합니다. 외부의 포위군과 내부의 질병입니다. 도시의 주민들은 극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식료품 부족은 심각합니다. 깨끗한 물이 없습니다. 질병은 계속해서 확산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동안 코르테스의 동맹 세력들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더 많은 도시, 국가들이 그의 편에 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즈텍 제국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의 판도가 점점 코르테스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8월, 테노치티틀란은 항복합니다. 황제 쿠아우테목은 포로가 됩니다. 아즈텍 제국은 공식적으로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즈텍 사람들의 고통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의 식민 통치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했습니다. 다음 세기 동안 원래 수백만 명이었던 멕시코 원주민 인구는 겨우 수십만 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구 감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대부분은 의도된 살해나 전쟁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의 진실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정복자라는 낭만화된 이야기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매우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코르테스가 성공한 것은 그의 군사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즈텍 제국의 내부 불화, 무의도적으로 가져온 질병, 그리고 심리적 우위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이라는 요소도 있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단순한 선과 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역사 인식을 바꾸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야기 대신 복잡한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즈텍의 멸망은 스페인의 군사적 우위가 아니라 질병, 정치적 분열, 그리고 불운의 결합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식민지 역사는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역사의 진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저를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숨겨진 역사의 진실들을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혹시 다른 관점이 있다면 과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은 대화입니다. 함께 그 대화를 이어가요. 감사합니다.